네, 안녕하세요. 축산물 품질평가원 인재개발처 김나영 대리입니다. 오늘 저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2023년 채용 절차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는 기관 소개, 채용 절차, 근무지 배치 및 교육, 기타 채용 정보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관의 주요 연역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1989년 축산물 등급 판정 사업을 수임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0여 년의 기간 동안 축산물 등급 판정 사업, 축산물 이력제 사업, 축산물 유통정보 사업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의 경영 목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축산의 미래를 열어 국민 행복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축산 유통 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의 핵심 가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안전, 상생, 공정, 혁신, 실용 5가지를 중점적으로 핵심 가치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의 인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은 지식과 행동으로 소통하고 도전하여 꿈을 이루는 카페인을 인재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자신의 꿈과 조직의 비전 달성, 그리고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원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은 세종의 본원을 두고 있고요. 전국에 10개 지원, 그리고 직원 수는 500여 명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는 지도와 오른쪽의 조직도 같은 경우는 저희 전체 기관의 조직을 간편하게 도식화한 것이므로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이 주력하고 있는 3가지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원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축산물 품질평가 사업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산 축산물의 등급 판정을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 돼지, 닭, 계란, 오리 등뿐만 아니라 말, 벌꿀 등 등급 판정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등급 정보를 활용해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에 저희 사업의 목표가 있고요. 품질평가 결과를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품질평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AI, 영상기기 활용, 품질평가 기기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공정성, 정확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이력제 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유통 단계인 출생, 도축, 포장, 판매 단계에 나오는 이력 정보들을 관리하고요. 이 이력 정보들의 신고율과 정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가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신고율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고요. DNA 시료 채취 및 동일성 검사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유통 단계에서 나오는 이력 정보들의 정보 활용률 확대를 위해 통계 품질을 관리하고 이력 정보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 사업은 유통 단계별 가격, 비용, 경로 등의 정보를 생산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의 정확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를 활용하여 축산물의 가격 산정을 하기도 하고 수급 조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축 질병의 살처분 보상 기준을 유통 정보를 통해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규 사업 모델을 개발하였는데요. 가장 큰 예시로는 온라인 화상 경매 서비스라든지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학교 급식 축산물 가격 산정 표준 모델을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원의 채용 직군과 직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물 품질 평가직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평가직은 일반 정규직으로 입사하시게 되고요. 지원하실 때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만 지원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평가직은 6급으로 입사하시게 되고 전국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직 분들은 들어오시게 된다면 축산물 품질평가 사업 전반의 제도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역시 일반 정규직으로 입사하시게 되고 전공 제한 없이 입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졸 수준의 6급 또는 고졸 수준의 7급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행정직 역시 전국 순환 근무가 원칙이고요. 들어오시게 된다면 전산, 통계, 경영, 경제, 연구, 홍보 등 사업 전반의 운영 직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운영직입니다. 운영직은 무기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운영직 같은 경우 지원 요건이 채용 직무별로 상이합니다. 그리고 운영직의 경우 다급으로 입사하시게 되고 상담, 사무보조, 전기, 기계, 경비, 미화, 안내 등 다양한 직무로 입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직 같은 경우 채용 공고가 나갈 때 근무지를 설정하여서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근무지에 배치되게 되십니다. 다음은 체험형 청년 인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인턴 같은 경우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 34세 미만 청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3에서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되고 청년 인턴 역시 채용 공고를 할 때 근무지를 설정하기 때문에 채용 공고상의 근무지에 배치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인턴 분들이 들어오시게 된다면 주로 행정 업무 보조를 담당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좀 유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이 우리 원의 청년 인턴을 경험하신 분들은 나중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실 때 가점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하셔서 인턴도 지원하시고 나중에 정규직까지 지원해 주시면 가점을 받고 조금 더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원의 채용 절차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은 다른 기관과 비슷하게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의 경우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고 필기 전형의 경우 인성검사, NCS, 전공시험을 평가하게 됩니다. 면접 전형 같은 경우 상황 경험 면접, PT 면접, 전공 면접 등 다양한 방식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신체 검사의 결격 사유를 조회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임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전형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게 됩니다. 입사 지원서 평가의 경우 응시 자격이 적격한지 그리고 가점이 적격한지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대졸 수준의 6급으로 지원하시게 되는 경우 공통적으로 기준 점수 이상의 어학 성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특이점으로는 축산물 품질 평가직의 경우에는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만 지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급인데요. 7급은 말씀드렸다시피 고졸 수준의 입사이기 때문에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자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가점 같은 경우 다양하게 가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지원하시는 채용 공고문의 가점 목록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평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총 6문항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불성실 기재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성실 기재 요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인데요. 비속어를 사용한다든지 동일 답변을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회사명을 오기한다든지 분량이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블라인드 위반 사항이 있다든지 등의 불성실 기재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서류 전형 탈락자들은 주로 블라인드 위반으로 많이 탈락을 하시게 됩니다. 블라인드 사항 같은 경우 성명, 성별, 연령,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가족 관계 등 편견 요소를 기재하게 된다면 블라인드 위반으로 처리가 되고 부적격으로 탈락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 전형에서의 작성 포인트는 기관이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하고, 또한 본인의 경험이 지원 직무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가 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명이라든지 학교명이라든지 단체명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위반 사항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재하지 마시고 최대한 본인의 직무 중심 경험이라든지 경력 등을 중심으로 기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의 합격 기준은 응시 자격 적격자 중 자기소개서 평점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배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점 중에서도 사회 형평적 인력 가점이라고 해서 아래 표와 같이 장애인, 취업 지원 대상자,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이전 지역 인재, 고졸자, 경력 단절 여성, 비수도권 지역 인재 등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전 지역 인재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전 지역 인재 가점 같은 경우는 직무별 채용 인원과 채용 유형별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본인이 응시하시는 채용 공고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필기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과목으로는 크게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인성검사의 경우 400문항 내외로 인성 전반에 대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시험 시간은 30분 내외로 짧은 시간 내에 인성검사를 치르게 되고요. 다음은 직업기초능력평가입니다. 흔히들 NCS라고 불리는데요. 직업기초능력평가는 50문항 내외로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출제 영역은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 자원관리로 이루어집니다. 시험 시간은 60분 내외이고요. 다음은 직무수행능력평가입니다. 직무수행능력평가는 흔히들 전공시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공시험은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품질평가지 과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축산학 개론, 식육학, 축산식품 관련 미생물학 3과목을 평가하게 되고요. 문항수는 과목별로 25문항, 총 75문항으로 시험 시간은 75분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직의 경우 매년 채용 유형별로 전공시험을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공고문을 조금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행정직군이 직무수행능력평가를 보게 된다면 한 과목을 보게 되고 50문항 내외로 시험 시간은 60분 내외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필기 전형의 합격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검사는 적부로 평가가 됩니다. 이 적부는 신뢰도와 인성 항목별 점수 평점을 저희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되고 인성검사를 무조건 통과를 하셔야 다른 직업기초능력평가나 직무수행능력평가의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보게 된다면 직업기초능력평가 하나만 보게 된다면 인성검사 적격자 중 직업기초능력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필기전형 합격자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인성검사와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를 모두 다 보게 된다면 필기전형의 합격자는 인성검사 적격자와 직업기초능력평가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인 자 중 직무수행능력평가 과목별 40점 이상,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이 됩니다. 필기전형 역시 직무별, 채용 유형별 적용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면접 전형입니다. 저희 원의 면접 방식은 우선 기본적으로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화 면접이라 함은 직무 관련성이 높은 면접 질문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자기소개서 기반의 질문을 진행하는 면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험 상황 면접, 전공 면접, 발표 면접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험 상황 면접의 경우 말 그대로 과거 본인의 역량을 발휘한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한다든지 자소서 기반의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래 직무 수행 상황에서의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면접의 경우에는 전공 지식과 직무 적합성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표 면접의 경우 제시된 주제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면접관의 추가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접의 경우에도 그 채용 유형별로 경험 상황 면접만 보는 경우도 있고 경험 상황 면접과 전공 면접을 보는 경우 있고 경험 상황 면접과 발표 면접을 보는 경우 있고 이런 식으로 방식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또한 본인이 응시하시는 공고문을 좀 유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전형 합격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 전형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면접관의 면접 평균 점수 결과 60점 이상 인자를 공통적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공 필기 시험을 만약에 본 경우에는 전공 필기 시험 결과와 면접 결과를 50대 50으로 반영한 결과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또한 면접 차수가 2차인 경우, 이 말은 면접 방식이 2가지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면접 방식이 2가지인 경우 1차와 2차 면접 방식이 면접 평점이 각 60점 이상이고 각 면접을 50대 50으로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오늘 근무지 배치와 교육과 복리후생 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선 신규 직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수습기간 3개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축산물 품질평가직은 기본교육 3개월, 적용교육 3개월로 총 6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습기간을 지난 후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수습평가 결과 수습 이수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면직 처리가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 이후에 배치를 할 때는 수습평가 결과와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희망 근무지 그리고 우리 원의 인력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무지가 배치되고요. 저희 원은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기간은 3년에서 4년 정도로 평균적인 기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온보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규 직원 1년차 같은 경우 굿스타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굿스타트 교육은 기관 이해와 가치체계 내재화 등 기본 소양을 교육하고요. 기본 업무 프로세스, 문서 작성 방법,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OJT라고 불리는 직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년차에서 5년차는 카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교육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담당 직무 외에도 기관 사업과 관련한 직무 역량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열정 강화를 위한 마인드셋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원의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원은 효도 휴가비를 1년에 2번 설과 추석 때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1회 건강검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여서 시차 출퇴근제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많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원은 육아휴직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남성 육아휴직자분들도 1년, 2년씩 휴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원은 세종에 있지만 전국에 지사가 10개가 있기 때문에 지사로 배치되시는 분들을 위한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관사는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요. 네, 관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원의 기타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는 비대면으로 오픈 채팅방 운영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원에 관심이 있거나 저희 원은 채용 정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축산물 품질평가원 챗봇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원 유튜브,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타로는 저희 기관 유튜브에 직군별 브이로그가 있으니 저희 채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기관의 유튜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저희가 MBC 아무튼 출근해서 축산물 품질 평가사 편이 있습니다. 이 또한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기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직원 입사 수기 아니면 기관 사보, 카페인이라고 해서 저희 기관의 사보가 있는데요. 이 기관 사보에도 신규 직원 인터뷰라든지 채용 정보 등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저희 기관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채용 준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